안녕하세요. 눈을 감으면 들리는 이야기 선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터넷 깊숙한 곳 그리고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이 만나 벌어진 사건입니다. 2025년 1월 텔레그램 암호화 채널을 중심으로 하나의 기이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비엔나. 처음엔 단순한 소문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도마 위에 머리를 얹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기대감이 담긴 표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장면은 끔찍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편집, 유통까지 모두 계획된 일종의 상품처럼 만들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응우엔 수원다. 1989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행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도 일용직이며 시장에서 야채 파는 일이며 가리지 않고 했지만 어머니의 약값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습니다. 장기간의 빈곤과 고독은 응우엔 수원다가 청소년기에 극심한 열등감과 나락에 빠지게 했으며 그의 삶은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내면에는 일방적인 이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통제, 그리고 극단적인 방식에 대한 집착. 그는 점점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의 흔적은 인터넷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다크웹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을 실행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마침내 한 사람이 그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자신을 도살자라 부른 남자. 그는 50대의 단문생이라는 사람이었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엔 수원다는 성적 절정인 상태에서 목을 잘리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단문생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쾌감뿐만 아니라 고가의 도축 예술품을 원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빠르게 계획을 세웁니다. 장소, 방식, 시간. 모든 것이 정해졌고 피해자는 스스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단문생은 자신이 관할하는 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 오래 방치되어 있으며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촬영되고 편집되고 판매될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2025년 1월 25일 응우엔 수원다는 집행까지 3시간 남았다며 페이스북에 상태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응우엔 수원다는 계속 자신의 목을 더듬고 눈빛은 흥분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문생은 그런 응우엔 수원다의 머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순간 응우엔 수원다가 신호를 보냈고 단문생은 칼로 응우엔 수원다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간 응우엔 수원다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지만
단문생은 전혀 동요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리 설치된 세 대의 카메라를 신속하게 조종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숨이 멎은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고 바닥의 혈흔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도축 기법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심장, 신장, 생식기 등 장기를 제거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약재와 함께 장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카메라로 98장의 사진을 찍어 사지 분해부터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상과 사진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수백 달러의 가계표가 붙은 잔혹한 기록.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범행에도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조사자들이 영상 속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벽의 구조와 물건의 형태, 심지어 문신까지.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단문생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자로 일해온 겉으로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억눌린 욕망과 비틀린衝動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말, 결국 경찰은 단문생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급습해 그를 체포하고 현장에서 삭제되지 않은 원본 비디오 파일과 암호화된 채팅 기록, 그리고 응우엔수원다 DNA가 남아있는 주방기구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절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욕망,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나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지금은 그 영상의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터넷을 가상의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조용한 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도 또 다른 실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세요.